안녕하세요. 금융 소비자에게 유익한 이슈를 캐고 전해드리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은 농축산물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최근 발표한 8월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7%로 7월에 6.3%에 대비하여 하락했습니다. 고인플레이션 걱정을 조금 덜었지요. 고인플레이션은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이자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가계에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민 고통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민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 물가는 7월 13%에 이어 8월 14.9%로 큰 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서민 건강과 직결하는 신선채소 물가의 상승이 7월에 무려 26% 상승에 이어 8월에도 28% 상승한 것이 원인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은 가처분 소득 중 식품 관련 비용이 큰 서민을 위협하는 물가 위험입니다. 한편 에그플레이션은 농산물을 상품, 커머더티 측면에서 본 것이며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만드는 농산물 시장 역학에 관한 분석입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은 식량이라는 측면입니다. 2016년 유행했던 사자성어 중 하나가 입과 배, 즉 먹고 사는 끼니가 걱정이라는 뜻을 가진 구복지루였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 먹는 비용 비중이 큰 하위 20% 소득계층에 큰 부담을 주겠지만 그래도 경제 규모가 상위권 국가인 한국은 다중부채 등 경제적 빈곤과 불평등이 걱정이지 굶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야를 세계적 관점으로 확대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 밝히는 2022년 식량 위기 연차 보고서 글로벌 리포트 on 푸드 프라이시스 2022에 따르면 식량 불안정과 긴급한 원조가 필요한 세계 인구는 놀랍게도 1억 9,300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4배 가까운 사람이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를 꺼내면 단골 레퍼토리는 멜서스의 인구론입니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기아와 사회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까지 멜서스의 예언은 틀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인류는 지속적인 식량 기술 혁신으로 식량 증산을 해왔고 덕분에 인구는 20세기 들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인구 통계를 실시간 제공하는 월도미터가 제공하는 세계 인구 추세를 보면 인구 폭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지구 인구는 1960년 전후 큰 변곡점을 이루며 상승하는데요. 1970년에는 30억 명이었던 인구는 약 50여 년 만에 2.7배로 증가하며 곧 80억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지구 인구가 9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멜서스는 1789년 인구론을 익명으로 발간했으나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20세기 후반부터의 인구 증가는 멜서스의 저주를 연상하기에 충분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2세기 후를 예언한 경제학자였던 것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대부분 저소득 후진국에 집중하기는 했지만 식량 위기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과 식량 위기를 다룬 골드만삭스의 최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스터리에 가까운 인구 폭발을 가능케 한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하버보시 공법에 따른 질소 비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식량 생산이 증가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화석 연료 사용을 통한 식량 생산 증가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과 탄소 사용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식량 생산에는 탄소가 폭넓게 사용되는데 단기적인 생산 주기에서의 탄소 사용, 숏사이클 카본과 장기적 생산 주기에서의 탄소 사용, 롱사이클 카본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질소 비료 생산과 이를 활용한 농사와 식물 성장 과정의 광합성,
반추 가축의 소화 과정, 최종 인간 소비 과정에서의 탄소가 발생하고 사용되며 이런 과정을 단기 탄소 사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농산물 생산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도입되어 사용한 것이 장기 탄소 사용입니다. 1970년대 원유, 천연가스가 인류의 주력 에너지로 등장하면서 장기 탄소가 농업 단기 탄소 사용을 가속하고 농업 생산력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농업 생산력 향상으로 지난 50여 년간 인류에게 식량과 성장 에너지가 값싸게 대량 공급 가능해졌고 폭증하는 인구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 지나치면 작용 이후에 반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식량의 폭발적 공급, 배급, 그리고 소비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관찰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지구의 식량 생산 시스템은 결국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문제를 악화했습니다.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하면 연기를 내뿜는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매연을 떠올리며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풍력, 태양열, 수소 등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노력에 집중했었는데요. 그러나 식량 생산에서 발생하는 환경과 온실가스 문제가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세계 경제 추세를 분석하는 보고서인 글로벌 퍼스펙티브 솔루션 GPS 7월호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식량 산업은 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구 담수의 70%를 이용하고 숲 황폐화의 80% 원인이며 거주 가능한 토지의 50%를 식량 생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지구 환경의 절대적 이용 비중에도 약 8억 명이 충분한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극빈층의 3분의 2인 7.4억 명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의 중요성과 더불어 세계 식량 시스템은 경제적 중요성도 아주 큽니다. 농업에는 약 6억 명의 농업인이 있고 세계 노동력의 27%인 8.7억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은 매일 약 2,400만 톤의 먹거리를 생산하며 그 가치는 7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나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4%에 불과합니다. 농축산물 산업의 참여 인구와 인간의 삶에 대한 영향력보다 GDP 비중이 너무 작아서 식량 시스템은 저부가가치, 저소득 부문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아주 복잡하고 통합되어 있지 못합니다. 비료, 종자, 기계 등 다수의 투입, 인풋 부분 기업과 중간상, 식품 제조업자, 가공업자, 소매상 그리고 전 지구 곳곳의 소비자가 농업산업에 존재하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업연구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농업 시스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료에서 보면 농업의 복잡한 산업구조와 열악한 수익 배분 구조를 알 수 있는데요. 2.5달러의 커피 한 잔에 최초 경력자는 단 1%, 가공업자와 중간상은 9%를 가져갈 뿐입니다. 이러한 지구 식량산업 시스템의 문제는 농업부문 종사자의 후생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어서 지구 인구 다수가 종사하는 농업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식량 시스템의 지구 온실가스, 그린하우스 가스, 약자로 GHG라고 합니다. 이 배출량은 16.5 기가톤 CO2. 이 기가톤 CO2는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온실가스 양입니다. 그 양이 지구 전체 배출량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내뿜는 온실가스 총량보다도 크고 그 양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은 이산화탄소 외에도 메탄, 이산화질소 등 다양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토지 사용 랜드 유즈 부분이 약 21%, 놀랍게도 반추 가축의 장내 발효가 약 17% 비중을 농업 부문 GHG 배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즐겨 드시는 분들이 지구 환경, 온실가스 배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길을 끄는 흥미로운 분석은 지구 토지의 현재 사용 성적표입니다. 지구 표면의 29%만이
땅이고 나머지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71%만이 인간이 거주 가능한 곳이고요. 거주 가능한 땅의 50%를 농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시 77%는 가축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구는 인간보다 가축이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축이 공급하는 음식 소비 에너지는 단 17%에 불과합니다. 거주 가능 토지의 23%를 이용하는 작물은 음식 소비 에너지의 83% 절대 비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 단백질의 63%도 식물성으로 곡물 농사는 인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깜짝 놀랄만한 분석은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것입니다. GPS에 따르면 세계에 생산되는 음식물의 3분의 1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양은 매년 20억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날 생산되는 식량 중 8%는 농업 단계에서, 14%는 중간 단계에서, 그리고 17%는 최종 단계에서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들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발생하는 세계 식량 농업기구 FAO가 추정하는 GHG 배출량은 4.4 기가톤 CO2입니다. 이 양을 국가별 순위와 비교하면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에그플레이션을 그리고 식량 위기를 소환했습니다. 6월 이후 전 세계 에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상기후와 결합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시작한 식량 시스템 분석은 기상 변화에 관한 영향력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식량 시스템의 시장 가치보다 이상에서 열거한 부정적인 은폐 비용 히든 코스트가 1.9조 달러 더 크며 이를 계속 방관하면 2050년까지 인구 증가에 따른 은폐 비용은 더욱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밥상 물가를 넘어서 식량 시스템이 갖는 식량 위기, 환경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캐고 전달하는 머니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